사고가 난 건 연우가 20살 되던 그해 2월입니다. 연우가 그날 입었던 옷도 기억이 나요. 회색 코트에다가 흰 티에다가 바지 입었죠. 그날 경주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거든요. 네, 연우는 대학 새내기입니다. 대학 합격하고 첫 행사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설레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좋은 날에 우리 연우 표정이 영 아니더랍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는 1박 2일 즐거운 일에 가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라고 내가 말을 했었거든요. 어휴, 야 장현우 얼굴 좀 펴라. 놀러 가는 애가 왜 그렇게 죽상이야. 그랬더니 가기가 싫대요. 딱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내킨대요. 그날 거기에 연우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엄마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답니다. 경주 가는 버스에 연우를 태워서 보내고 집에 오니까 9시예요. TV를 틀었어요.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무슨 큰 건물이 무너졌다고 그러나 봐요.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밤 경북 경주의 리조트에서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야? 경주예요. 연우가 간 그 행사요. 엄마는 집을 뛰쳐나 차에 오릅니다. 차를 몰고 경주로 향합니다. 라디오에선 계속 사망자 명단이 흘러나오고 네, 현재까지 3, 4명의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망자 명단이 뜨고 막 어느 병원에 이송하고 막 그런 뉴스를 보면서 갔는데 2시간 딱 지나서 이렇게 제가 다 오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얘 깔려있다고. 기둥에 깔려있다는 게 제가 확신이 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부터 연우 엄마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연우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하나님 얘를 데리고 가시면 저 진짜 가만히 못 있는다고 막 이렇게 악을 쓰기도 하고 얘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어떻게든지 얘 살려주셔야 된다고. 애간장을 졸이며 운전하길 2시간. 갑자기 전화가 와요. 울산에 있는 병원이래요. 어머님 언제 도착하세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쳤어요? 얼마나 다쳤어요?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은 사인 없이 수술장 들어가야 되겠다. 너무 위급하다.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 운전대를 움켜잡았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4시경. 연우는 수술 중입니다. 골반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안에 있는 혈관들도 다 터졌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얘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악을 쓰면서 저도 계속 기도만 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전 11시, 7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선생님, 연우는요? 괜찮은 거죠? 자,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죠. 수술방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의식이 없었고요. 맥박도 굉장히 약하게 만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죠. 뭐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술의 영역도 있지만 신의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영역.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그 경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게 느껴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꿰매고 수술을 7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한 거 아닐까요?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 했죠. 기적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너 살아서 너 일어날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저는 포기 안 했어요. 그날 연우의 첫 기억은 눈입니다. 사고 나기 열흘 전부터 눈이 엄청 내렸대요. 100년 만에 온 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기도 했고 많이 쌓여있기도 했었어요. 네, 산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별로 이제 다른 생각은 없었고 눈이 와도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수학여행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연우는 체육관 뒤쪽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 있던 남학생이 갑자기 막 성큼성큼 다가오더래요. 무슨 말 하려는 걸까요? 저희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이렇게 배려한다고 무대 앞쪽으로 좀 보냈어요. 잘 보이라고. 왜냐면 남자분들이 더 키가 크니까. 그래서 무대 근처로 자리를 옮겼고 건물이 무너질 때 마저 나가지 못했던 거라고 해요. 아이고. 참. 자, 저녁 8시. 500여 명이 들어찬 체육관은 박수와 함성으로 열기를 더해 갑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천장에서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 보니까 천장이요. 천장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출렁거리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수효과인가? 와. 천장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웅성거림도 잠시. 체육관은 다시 열기가 달아오르는데요. 얼마 안 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피해! 빨리 나가!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는데요. 그 순간에 조명이 또 터져버려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거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MC가 상품권 같은 거 주니까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눠줄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다들 막 비명 지르고 앞에서 야, 뛰어 그러길래 그냥 바로 뒤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었거든요. 저는. 우리 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육관 앞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출구에서 가장 먼 막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졌었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뛰는데 뛰는 도중에 저는
깔렸었죠. 자, 이제부터 열불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체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눈이었어요. 이 당시에 내린 눈이요, 좀 특이했대요. 습설이라고 하는데요. 습설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그 보송보송한 눈보다는 훨씬 무거운 걸로 아는데 없죠. 그 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습설이 무겁다고 해도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고 다음 날 무너진 체육관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학생 560명이 모여 있었던 강당. 건물 가운데로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철제 판넬은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외벽은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여전히 지붕에 두껍게 쌓인 눈은 금방 쏟아질 것 같습니다. 건물은 본래 형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저렇게 가운데로 선생님 이게 확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냥 종이장 같잖아요. 저게 사실은 뭐 체육관이 이게 중간에 기둥이 있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렇게 구조가 쉽게 저렇게 푹 하고 무너지게 안 뒀을 텐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을까요? 이 천장이 다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자, 여기도 저 위에 천장이 있잖아요. 저기 찌지지지 무너진다. 그러면 암만 빨라도 5분, 10분? 13초 걸렸대요. 5분 10분이 아니고요. 13초가 걸렸대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냥 천장이 떨어진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아세요? 13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9시 5분쯤 갑자기 무대 앞쪽에서 쩍쩍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순식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이제 무대 사회자가 돌아보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 13초 만에 V자로 붕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장내는 아주 혼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체육관이잖아요. 가운데는 당연히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지붕 무게를 지탱할까요? 동서남북 그 사방을 둘러싼 벽하고 기둥들이 튼튼하게 버텨줘야죠. 근데 벽이며 기둥에 쓰인 철제들이요. 이게 다 불량이었대요. 강도 미달. 거기다가 건물 외벽이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연결 볼트도 절반만 박혀 있고 그마저도 군데군데 부식돼서 뽑혀 있었대요.
그것만 문제였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졌겠죠. 체육관에 보면 지붕 아래로 지지대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지지대들도 제대로 결합이 안 돼 있었대요. 이런 안전적으로 부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부실한 건물이었네. 아, 지붕에 금은 쌓여갖고 지붕이 무너지면 그게 지붕이에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실이었구나. 너무했네.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지지대가 잘 받쳐줄 수 있었어도 충분히 다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게. 했으니까 더 인명피해가 많았지 뭐예요. 그날 다친 사람이 204명, 그리고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채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디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